네, 안녕하세요. 2학년 A반 강현수입니다. 오늘은 총이치 기공학 12주차 선행학습 교합기 재부착 및 선택 삭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중반이 지나갔습니다. 축제도 끝이 나고 체육대회도 끝이 나고 이제 거의 기말고사랑 방학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축제나 이런 놀거리도 끝났기 때문에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집중을 하셔서 이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학, 이번 1학기 동안 이제 쇼미치를 배우면서 더 많은 지식을 늘릴 수 있었고, 더 좋은 그런 배움의 기회였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교합기 재부착 및 선택 삭제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어떤 느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our body burns energy or perspires to maintain the same 98.6 degrees. The cold-blooded frog's body temperature goes up and down with the temperature of its surroundings. 어떤 개구리에 대한 Although frogs 내용인데, love 이제 water, when a 끓는 held over 물에 this pot of 개구리를 boiling water, this 넣으려고 frog 하면 is very 개구리는 이제 uncomfortable 들어가지 and 않고 climbs to get away from it. 도망을 다닙니다. 하지만 Water in 이제 this 그냥 pot is room 보통 temperature, 물에다가 넣고 69.4 불을 degrees, 천천히 so he's 올렸을 때 comfortable when I'm near 개구리가 him.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본 그런 If I turn the 동영상입니다. burner on low flame, his body temperature will adjust and slowly he will heat up with the water. The water temperature has risen to 80 degrees and the 이제 frog 냄비에 is the same 넣고 temperature and still 불을 comfortable. 서서히 If I turn up the 올렸을 burner 때 개구리의 slowly 이제 again, he 반응을 won't notice because 보는 he'll 실험이 continue to 되겠습니다. change to be the same as his surroundings. When we started, I held the frog over the first pot of boiling water. He was uncomfortable and he tried to get away from the heat. But now, because we're raising the temperature slowly, he doesn't recognize the danger he's in. He just keeps going along with the changes in his surroundings. Eventually, we can turn up the burner to a deadly boil. He will just keep trying to adjust with it. By the time he realizes it's killing him, it's too late. 결국 He 개구리는 won't notice in time because he 끓는 just 물에 keeps changing 빠져나오지 himself 못하고 to go along 결국 with the changes in his 익어 surroundings. 죽게 되는데, 좀 잔인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제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이제 빠르게 바뀌는 이런 환경에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하고 대비도 많이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택 삭제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택 삭제를 하기 전에는 치은을 형성 및 일치상을 조각을 해서 이제 나비치를 제작해 줬으면 매물 과정을 통해서 나비치를 수지위치로 이제 바꾸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교합기를 재부착을 해서 교합지를 이용해서 이제 선택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는 이유는 매물과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많은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기존 형태의 기본 기록에 의해서 만들어 나비치를 제작해 주었다면, 이제 그 기록을 다시 얻어서 이제 교합기를 다시 그 상태 그대로 수지위치 상태지만 부착을 해서 이제 선택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선택 삭제를 하는 이유가 한 세 가지가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모를 한 다음에 메몰 과정이 끝나고 디플라스킹을 한 다음에 메몰재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발생한 의치상의 변형으로 인공치 배열 과정에서 설정한 양측성 교합 상태의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 삭제를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열중합 레진 중합 과정에서 레진 의치상 자체, 그러니까 의치상 자체에서 발생하는 체적 변화에 의한 변형에 의해 인공치는 변이하게 됩니다. 이제 열중합 레진은 온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 온성 과정이 끝나고 급냉을 시키게 된다면 이제 의치상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통해 생기는 교합의 부조화를 이제 선택 삭제를 통해서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압 성형법과 같이 상암 사이에 레진을 전입하는 경우에는 강한 압력으로 인공치가 이동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압 성형 방법은 이제 프레스와 클램프의 강한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레진을 전입하고 배출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인공치의 자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압력 때문에 이제 자리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선택 삭제를 통해서 다시 바로 잡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교합기 재부착한 상태입니다. 이제 교합기에 부착한 수지 위치상과 이제 모형을 이제 선택 삭제하는 과정인데 교합지를 이용해서 찍어서 이제 교합되면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른쪽 맨 끝에 그림과 같이 교합지를 찍어서 이제 교합점을 확인한 다음에 과도하게 교합된 부분을 삭제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결론은 이제 레진 위치상 제작 과정 후에는 교합 오차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를 수정하는 선택 삭제 과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매몰 과정까지 나비치를 만들어주고 이제 매몰하는 과정까지를 거치게 된다면 그 사이에는 다양한 교합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택 삭제를 꼭 해주어야 합니다. 이제 기공실에서 리마운팅을 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재부착 시 고려사항입니다. 1차 매몰 부위는 모형에서 분리재를 도포한 상태이므로 모형과 섞고 매몰재 부위 사이에 섞고 가위를 넣어서 약간 힘을 가해주어서 쉽게 제거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에 교합기 재부착을 위해 모형을 기저부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는데 이제 그 주 모형을 매몰해서도 꼭 깨지지 않고 잘 보존을 해서 처음에 형성해 주었던 네거티브 인덱스 음영을 맞게 잘 부착해야만 처음 초기에 그 납 위치 상태일 때 마운팅했던 그 상태 기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 모형을 깨지지 않게 잘 분리를 해내고 기저 부위에 이제 남은 잔재를 다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재부착하기 전에 모형을 교합기 섞고 부착부에 적합시켜 틈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섞거나 접착제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A와 B번과 같이 그 인덱스 부분이 잘 적합하게 맞나 확인을 하고, 그다음 어느 곳이 뜨는지 아니면은 딱 붙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이제 뜨는 곳이 없이 정확하게 일치하면 그때 본드나 석고를 이용해서 부착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론 이제 재부착 후에는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의 간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1mm 내외에서 뜬다면 매물과 레진 전입 과정이 적절하게 수행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1mm 내외에서 뜬다고 했는데, 만약 그 이상 뜨거나 그 이하 아예 뜨지 않는다 한다면 어느 과정 중에서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그 절취 유도봉과 절취 유도판이 딱 붙어야 좋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1mm 내외로 뜨지 않는다면은 레진이 전입이 덜 되었거나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뜨지 않는 거기 때문에 꼭 1mm 내외로 뜬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뜨는 양이 과도하게 많으면 매물 시 상암과 하암이 서로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핀의 양이 많이 뜨게 되고, 그리고 전입되는 레진의 양이 적다면은 이제 전입되는 레진의 양에 적었거나 아니면 과도한 수축이 발생했기 때문에 1mm도 채 되지 않는, 아니면 아예 뜨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선택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레진의 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차를 수정하는 기공실 재부착이나 기공 과정과 치료 과정의 모든 과정의 오차를 수정하는 치료실 재부착 과정을 통하여 교합의 부조화나 오차를 수정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 삭제라고 합니다. 선택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합기 재부착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합지를 이용한 선택 삭제를 하게 됩니다.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 삭제 과정 시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인데, 첫 번째로는 중심 교합, 측방 교합, 전방 교합 순서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교합 관계에서 정해진 부위만 삭제를 해주고, 그리고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합점만 삭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급적 얇은 교합지를 이용해서 선택 삭제를 해주고, 다섯 번째로 교합지를 넣고 교합시킬 때는 가볍게 접촉시켜 불필요한 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럼 중심 교합의 선택 삭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합기의 과두구를 중심 위로 고정하고 적색 교합지를 상하압 9칩의 교합면 사이에 넣어서 가볍게 교합시킵니다. 처음에 마운팅을 할 때 중심 교합 상태로 마운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적색 교합지로 이제 상하 9칩의 교합면 사이에 넣고 접촉을 시키면 됩니다. 비번 그림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중심 교합에서 나타난 교합점으로 하악은 좌측 제2대구치에서만 접촉이 나타나고 있고, 평면인 교합지가 요철이 있는 교합면에 들어가면서 묻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관찰해야 합니다. 이제 B번 그림 제2대구치를 보면 접촉점이 찍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을 삭제해야 되느냐를 나타내준 그림입니다. A와 같이 중심 교합에서 높은 부위가 있다면 B, C와 같이 편심 교합을 시켜봅니다. 분명히 A번의 왼쪽은 닿았는데 한쪽이 지금 떠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가 이제 높아서 당연히 A번의 왼편이 높아서 오른편이 이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B와 같이 편심 교합에서도 높다면 커스프를 삭제해주고 C와 같이 편심 교합에서 높지 않다면 효사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이때 높이 판단은 그림과 같이 반대측 교두의 접촉 여부가 아니고 절취 유도번과 유도판의 접촉 여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B와 같이 오른쪽 교두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절취 유도번과 유도판이 접촉되어 있으면 오른쪽이 낮은 상태가 되고 편심 교합에서는 정상 높이가 되어 포사를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B번 그림은 이제 교두의 높이 때문에 반대측이 뜬 것을 볼 수 있고 C번은 교두 편심 교합을 시켰을 때 교두끼리 닿아도 분명히 반대측도 다 닿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사 부분에서 이제 높아져서 일어나는 그런 조기 접촉이기 때문에 이제 포사를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악은 중심 교합과 편심 교합에서 모두 높아 중심 교두인 설측 교두를 삭제하고 있으며 하악은 중심 교합은 높지만 편심 교합이 높지 않아 포사를 삭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식방 교합의 선택 삭제입니다. 작업직 교합에서 교합지로 교합점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편심 교합에서 청색 교합지를 사용해서 중심 교합의 적색 교합지와는 구분되게 꼭 구분이 되도록 이제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작업즉 교합의 선택 삭제는 A와 같이 협설 교두가 모두 높으면 상악 협측 교두와 하악 설측 교두 모두를 삭제하고 B와 같이 협측 교두만 높다면 상악 교두를 삭제하고 C와 같이 설측 교두만 높다면 하악 교두를 삭제해야 합니다. 왜 상악은 협측 교두, 하악은 설측 교두를 삭제해야 하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상악의 설측 교두랑 하악의 협측 교두는 기능 교두로서 이제 저작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비기능 교두인 이제 상악의 협측 교두나 하악의 설측 교두를 삭제를 해주어서 이제 저작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지만 저작에는 미치지 않는 그런 교두를 삭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작업 즉 교합의 높은 교합점 삭제를 위해 비중심 교두인 상악 협측 교두를 삭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균형 교합의 선택 삭제를 위해 하악 협측 교두 내사면을 삭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방 교합 선택 삭제입니다. 전방 교합 시 구치부는 교두정이 닿는 것이 아니고 교두의 근원심 사면이 접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삭제를 할 때는 상악 협측 교두 원심 사면과 하악 설측 교두의 근심 사면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치를 삭제할 때는 하악 전치 순측 절단연을 삭제하고
필요시 상악 전치의 설측 절단연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치는 처음에 인공치 식립 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치부는 거의 저작이 아닌 심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이제 구치부는 심미보다는 이제 저작이나 그런 기능적인 모습을 이제 주의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상악 절치의 순측을 깎아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심미성이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상악은 설측을 조금 깎아주면 됩니다. 이제 전방 교합은 전치 절단 교합 상태에서 불의 법칙에 따라 조기 접촉을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 삭제가 완료되면 절치 유도봉이 절치 유도판에 접촉되고 중심교합, 편심교합 등 어떠한 교합에서도 전치부와 구치부가 모두 균일한 접촉이 되어 이제 위치의 안정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지력도 더 좋아지게 되고 저작 효율도 더 좋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제 교차 교합에 대한 내용인데, 교차 교합 시 선택 삭제, A와 같이 중심 교합 시 절치 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치아가 접촉하는 높은 부위가 있다. 펜심 교합 시켜 보아 B와 같이 작업 교합에서 절치 유도판과 유도핀이 뜨면서 접촉하는 높은 상태가 되면 중심 교합인 하악 설측 교두를 삭제하게 됩니다. C와 같이 유도판과 유도핀이 접촉하면서 교두가 접촉하는 정상 상태인 경우에는 하악 중심구를 삭제합니다. 하악 설측 교두도 접촉한다면 상악 중심구도 역시 삭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측방 교합 시 A와 같이 작업 측에서는 하악 치아 설측 교두 내사면을 삭제하고, B와 같은 균형 측에서는 상악 설측 교두의 내사면과 하악 협측의 내사면을 삭제합니다. 이로써 이제 선택 삭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과정 앞에 많은 다른 과정이 있었고, 이제 나비치를 수지 위치로 바꾸면서, 그리고 그 전 과정 중에서도 이제 오차가 많이 생겨서 이제 선택 삭제 과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택 삭제 과정이 위치 안정이나 아니면 교합 효율 등에 다양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해서 더 안정된 총위치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이제 12주차 선택 삭제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